9번입니다. 9번. 자, 적법성에 관한 판례 태도로 바르게 기술된 것도 있죠. 자, 거기 여러분들 혹시나 논란이 생기면 확실히 마무리 좀 지어드릴게요. 9페이지 2번 문제 있죠. 불법 행위도 법률행위 맞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행위다?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그 효력 발생은 어디에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긴 좀 곤란한 부분인데 어쨌든 정답은 몇 번?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문제 소지가 있는 거니까 정리하시고. 자, 9번 문제입니다. 적법성에 관한 판례 태도로 바르게 기술된 것도 있나요? 오케이. 자, 2번에 보니까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라고 돼 있나요? 오케이. 약정은 처벌 대상인데 그 효력은 인정됩니까? 중개수수료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 무효다 딱 적어놔서 무효. 틀렸나요? 오케이. 자, 2번에 미등기인 상태 돼 있죠. 자, 미등기인 상태 이게 뭐죠? 강행법 위반까지는 맞죠. 근데 무효다, 무효 아니다. 무효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승약 등기 맞나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 유효 단속 규정 위반입니다. 뭐라고? 단속 규정. 자, 3번.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에서 탈세인가요? 탈세하면서 매매. 자, 증여 동그라미, 매매 동그라미. 뭐죠, 이거?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처벌합니다, 탈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유효한 등기죠. 은닉행위 유효해요. 실체관계 뭐한다? 부합합니다. 자, 4번. 추인 밑줄 긋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밑줄 긋습니다. 자, 강행법규를 뭐 했대? 위반했대. 그럼 추인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추인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반, 불, 강,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행위, 강행, 규정, 위반, 반사회. 그 다음 두 번째 뭐? 불공정행위. 그 다음 세 번째, 강행, 법규, 위반.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절대 추인 안 됩니다. 근데 반사회 질서는 조심할 게 뭐는 되든가요? 전환은 인정합니다. 뭐 한다고? 전환은 인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장 유효될 수 있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자 밑줄. 무효 밑줄. 자,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그래서 법정 수수료가 80만 원인데 15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는 돌려받을 수 있다? 7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시의 측의 반환에 허용되지 않는다. X.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 자, 10번. 효력 규정 아닌 것도 있나요? 자, 강행법규는 두 종류입니다. 뭐라고? 하나는 뭐? 효력 규정. 하나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따라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바로 뭐로 가고요? 무효. 단속 규정은 유효인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이 지문을 보니까 그리고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좀 기억하면 되죠. 뭐? 미등기, 중간 생략 등기. 맞습니까? 그 다음 뭐? 무허가. 오케이. 요거는 뭐로 간다? 단속 규정입니다. 나머지 다 뭐다? 효력 규정 보면 돼요. 딱 두 개만 외워줘요. 뭐? 중간 생략 등기하고 무허가만 뭐다? 단속 규정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나오면 뭐로 보면 된다? 효력 규정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오케이. 자, 11번 문제 넘어갑니다. 반사회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강박이란 글자가 있나요? 강박은, 자, 밑줄 긋고, 반사회 질서에 밑줄 그으세요.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아닌 게 뭐뭐 있었어요? 탈. 강이 뭐예요? 강박, 두 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세 번째 뭐? 탈세.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반사회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강박. 자, 2번에 밑줄 긋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옳은 문장인가요?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 그 다음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게 몇 가지가 있던가요? 세 가지죠.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근데 요거 딱 중간에 잘라내라 그랬죠. 당사자에 관한 거 뭐다? 무효인가요? 의사표시 무효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당사자 간에 무효 취소되거나 의사표시가 뭐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 그럼 일단 두 사람 사이는 뭐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다고. 등기면 뭐 할 수 있고 말소하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반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예 안 됩니다. 제3자가 누구든 선이 아예 반환 안 되는 거 맞나요? 이게 어디에 관한 거예요? 당사자와 뭐? 목적. 반사회 질성이 어디 있어요? 반사회 질성이. 목적이 있잖아. 강행복귀 위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 뭐 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에 관한 거는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 주장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는데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 주장 못하죠. 이걸 상대적이라고 그래? 절대적이라고 그래? 상대적. 이건 뭐라고 그래? 절대적.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반사회 행위는 밑줄.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당, 목, 의 중에 어디요? 목적이잖아. 목적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죄송합니다. 주장할 수 있다로 와야 돼요. 죄송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제3자는 보호가 안 됩니다. 누구라도. 선이라도 악이라도 아예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나 취소가 나오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악이면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시험 나면 틀릴 수 있어요. 신경 쓰시라고. 그 다음에 4번 추인. 반사회는 추인된다 안 된다? 100번 추인 100번 무효입니다. 그런데 뭐는 좀 조심해주고 불공정 행위는 뭐는 인정해준다? 전화는 인정해줍니다. 오케이. 자, 5번인데요. 첩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무효 종류 몇 가지입니까? 2가지인가요? 뭐? 반환되는 무효가 있고 반환되지 않는 무효가 있습니다. 자, 반환되는 무효가 뭐죠? 강행법규 위반. 뭘 위반한 것?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뭐 할 수 있다? 반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반사회 질서 행위는 반환이 된다 안 된다? 반환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문장을 보니까 첩계약은 뭐예요? 강행법규요, 반사회예요. 반사회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에요. 자, 11번에 1번 지문 다시 봅시다. 강박이라는 밑줄. 불법적 방법. 그래서 강박이란 말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불법적 방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 강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4번에 기억을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시험이 되지 않게 14번에 기억 봅시다. 찾으셨나요? 위헌적인 공권력 밑줄 긋고 외포라는 글자에 밑줄 그으세요. 외포가 뭔가요? 두려움을 느낀 거 아니에요. 강박은 반드시 외포심이 들어야 돼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체를 뭘로 본다?
강박으로 보게 됩니다. 오케이. 같이 내용 정리하시고, 강박이란 말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불법적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외포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용어들이니까 정리하십시오. 오케이. 1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자, 12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 태도를 잘못 기술한 것도 있나요? 자, 1번을 보니까 사회 질서의 위반이라는 글자에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 둘째 줄에 동기라는 글자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걸 둘을 묶으면 뭐라고 그러죠? 동기의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동기의 불법은 자, 마지막 줄에 밑줄 긋습니다. 반사회라 해서 무효로 할 수 없다에 밑줄 그어볼까요? 동기의 불법은 반사회라서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정리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밑에 동기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지. 하나는 뭐? 동기의 뭐? 불법. 하나는 뭐예요? 동기의 뭐? 착오. 오케이. 자, 동기의 불법은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아니에요. 하지만 동기의 착오는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뭐 될 때가 있다. 반사회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될 때도 있다? 착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건가요? 밖으로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뭐 된 것 알려진 경우. 오케이? 요건 뭐다? 반사회로 뭐로 갈 수 있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동기의 착오는 뭐가 아닌데 착오가 아니지만 밖으로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뭐 되면 유발이 되면 뭐로 간다? 착오의 문제로 가는데요. 자, 이때 조심하실 게 표시만 되면 되는 거 맞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되면 유발이 되면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로 본다? 착오의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지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죠? 동기의 불법 자체는 뭐는 아니다. 반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온가요? 오케이. 자, 2번을 보니까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인가요? 반사회다? 오케이. 특별한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 부채관계 밑줄 긋습니다. 이 반사회예요. 근데 단절이란 말 썼나요? 단절의 동그라미.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자, 반사회죠. 반사회라고 왜 이래? 첩격을 하든 끊든 다 반사회인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한 뭐를 주는 것? 양육비, 생활비 주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콜 위반하지 않는다. 자, 4번 지문에 보니까 증언 거부할 권리가 있는 증인이거든요. 근데 얘가 증언 거부권을 뭐하고 포기하고 자, 밑줄 긋습니다. 넘어서는 이란 글자의 밑줄. 넘어서는 기준이 있다는 건 뭘 넘었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인 기준을 넘었다는 얘기지. 그 통상적인 게 뭘까? 식비, 여비, 일당인 것 맞나요? 그럼 이거는 무효다, 무효 아니다? 무효예요. 사실대로 증언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사실대로 뭐 하더라도? 증언하더라도 통상의 정도를 넘어버리면 뭐로 간다? 무효입니다. 자, 오케이. OX. 무효라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14번에 니언을 가보겠습니다. 니언. 허위 진술에 밑줄 긋습니다. 허위 진술은 통상의 정도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뭐로 간다? 전부 무효. 정은은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자, 12번에 4번은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일부 무효지. 여비나 식비는 괜찮은데 그걸 넘는 게 무효인 거 맞나요? 허위 진술이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5번에 공무원의 밑줄, 청탁의 밑줄 그으시고. 자, 청탁을 받고 어떤 걸 한다. 이건 뭐예요? 당연히 공무원 거래 질서를 파기하는 건 맞나요? 뭐로 간다? 무효가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자, 13번 지문에 2번, 3번, 4번을 묶으세요. 2번, 3번, 4번을 묶어서 2번에 세회피, 3번에 세면탈. 빨리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4번에 세면탈.
찾으셨어요? 상속세를 면탈, 양도소득세를 면탈, 양도회피 맞나요? 뒷문장 볼 거 없어요. 뭐죠? 탈은 뭐가 아니다? 반사회행위 아닌 거잖아요. 13번을 묻는 문제가 바로 뭘 골라란 얘기예요? 반사회를 골라란 얘기 맞나요? 자, 5번이 정답인데요. 성공보수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돈이 관계되는 건가요? 돈인가요? 자, 형사사건은 돈이 관계된 건가요? 돈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돈하고 상관없는 건 맞나요? 그러면 민사사건에서 1억을 못 받을 상황을 누가 받아주겠다는 얘기야? 변호사가 받아주겠다는 얘기지. 한 푼도 못 받는 돈을 누가 받아주겠대? 변호사 받아주겠대. 대신에 이기면 네가 받는 돈 중에서 성공사례 얼마 달라는 얘기죠. 1,000만 원대 달라. 괜찮은가 안 괜찮은 거예요? 뭐 괜찮다고 그거 뭘 안 된다고 그래. 변호사는 받아도 돼요. 변호사는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 형사사건 돈하고 관계 있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이건 절대 성공보수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성공보수 안 돼. 얘는 성공보수 됩니다. 못 받을 뭐를 받아주니까? 돈 받아주니까. 얘는 돈하면 뭐? 보수. 얘는 돈 아니니까 뭐는 안 돼? 보수 안 낸다고, 형사사건은. 오케이? 그런데 민사사건 또 나눠봐야 됩니다. 변호사냐 아니냐를 나눠봐야 돼요. 변호사가 성공사례금 받는 건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누가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자가 만일에 돈 받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돈을 받으면 괜찮다.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는 게 괜찮아요. 맞죠? 어차피 뭐 할 거, 돈 못 받을 거 받아주니까 그 보수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는 형사사건은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거죠.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5번. 요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 형사인지 민사인지 꼭 구분하셔야 돼. 자, 민사라면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1번 지문이 이제 최근 나올 만한 된 거죠. 무리근 거지. 안 나오면 이건 문제죠. 도박 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뭐를 주는 것? 대리권 주는 거 괜찮나요? 자, 이 사실을 모르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는 것? 매매하는 것까지 괜찮나요? 근데 뭐가 무효인가요? 이 팔아가지고 나온 돈 있죠? 이걸 도박 채무에 뭐 하는 것? 충당하는 것. 맞습니까? 요게 바로 뭐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니까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대리권 주는 거 괜찮나요? 파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다? 도박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이 5번 판례는 2015년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핫한 거예요. 장난칠 여지 있어 없어? 있지. 뭐와 뭐 있다 달라져? 민사냐 형사냐 또 완전히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민사에서는 성공보수 받아도 되죠.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돈을 받으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됐어. 끝. 14번에 미음과 비읍은 굳이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와 뭐는? 미음, 비읍 풀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자, 이건 답만 좀 체크합니다. 정답은 3번. 넘어갑시다. 자, 뒤로 오셔서 16번. 자, 이중매매로 가볼게요. 자, 이중매매 하면 생각나는 거. 선악불문, 유효. 오케이? 뭐라고요? 선악불문, 유효. 두 번째. 적극가담, 뭐? 무효. 그럼 직접 말소, 대위 말소. 대위 말소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직접이다, 대위다. 손해배상은 직접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누가 누구에게? 제1 매수인이 누구에게? 제2 매수인에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1 매수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에 문제 아니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다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제2 매수인이 누구라도 악이라도 취득에 못해. 합니다. 그러면 제1 매수인은 이렇게는 대항해 못해. 대항 못하죠.
그럼 제2매수인이 저 갑하고 누가 먼저 계약을 하고? 을과 먼저 계약을 하고 또 갑이 또 누구하고도? 병하고도 계약을 한 건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랬다면 이 경우에 을은 병에게 내가 우선권을 가지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대항해 대항 못해. 그러면 제2매수인의 권리 행사를 대해서 얘는 저지시켜 못 시켜? 저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 거니까 저건? 병 거니까. 그런데 병이 무슨 가담해버리면 적극 가담 무효인 거 맞나요? 얘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죠. 근데 얘가 와서 권리 행사합니다. 저지시켜 못 시켜? 대항해 대항 못해? 대항합니다. 얘가 와서 뭐냐? 야, 병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땅 비워달라고 그래. 비워줘 안 비워줘? 안 비워줘도 됩니다. 왜 안 비워줘도 돼요? 얘는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닌 자가 와서 뭐 달라는 얘기야? 비워달라는 얘기지. 얘 비워줘 안 비워줘? 그럼 얘가 이 자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이럽니다. 이 국어도 아닌 희한 글자다. 뭐라고? 네가 뭔데? 왜? 병이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병이 와서 나가라 그러면 얘 소유자라고 나가라면 나가야 돼. 저지 못 시켜. 근데 얘는 저지시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손해배상은 직접인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이 경우에 제2매수인이 누구라도 악이라도 제3자에게는 말 못해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책임 물어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또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둘 다 물어 선택이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때 채무불이행을 할 때는요.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해제합니다. 왜 해제합니까? 최고 없나요? 이 병이 누구면 악이면 이미 뭐를 가져갔기 때문에 소유권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뭐를 못 해줘요? 등기가 가능 불가능? 그럼 당연히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합니다. 자, 여기가 정리하고요. 자, 16번 문제 풀겠습니다. 16번 갑은 자신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요. 을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죠. 근데 병은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적극 권유미 줄 것입니다. 가담한 거 맞죠? 자, 등기까지 했네. 이등기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자, 무효 동그라미 치시고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닙니다. 예. 지금 16번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갑병 간의 계약은 반사회로 무효인가요? 뭘 보고? 적극 가담을 보고. 그 다음 2번입니다. 병의 대리인 정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나요? 대리인 동그라미, 적극 가담의 동그라미. 자, 본인이 병이에요 지금. 병의 대리인 정이 가담했죠. 가담한 거야 안 한 거야? 가담한 거예요. 오케이. 가담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여기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얘가 뭐 했다면 적극 가담. 또 심지어 누가 가담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가담해도 무슨 가담이다? 병의 가담이죠. 얘 취득에 못해. 얘 못합니다. 소유권자 소유권자 아니야. 소유권자 아닌 자가 이 자에게 소유권 주장하면 얘는 뭐라고 그래? 대항한다고. 뭐라고? 네가 뭔데라고 대항하는 거지.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 2번은 O다 X다. 자, 가담해버리면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도 등기 말수, 판고서는 등기 말수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이죠. 칠판 한번 봅시다. 얘가 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위라고. 이 말은 직접 말수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응용지문 들어갑니다. 을은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X입니다. 왜 X입니까? 말소 못하면 진명해도 안 됩니다. 오케이. 4번. 만일 위 토지가 갑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병이 그 사실을 알고 매수했나요? 자, 그럼 을은 갑병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정하세요. 2번 답 아니에요. 몇 번?
4번이 답입니다. 칠판 봅시다. 채권자 취소권 언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게 뭐가 있을 때? 금전이어야 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다. 금전 채권 아니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 못해? 못합니다. 근데 통정 허위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강제 집행을 뭐 하려고? 면할 목적. 이란 말 나왔나요? 이 강제 집행 면탈이 뭐죠? 경매 아니야, 경매. 경매 맞나요? 경매는 받을 게 뭐니까? 돈이니까 행사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통정에서는 뭐가 돼?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하지만 이때 제1매수인이 받고자 하는 거는요.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받고자 하는 거는 돈이다, 돈 아니다? 돈 아니라 소유권인 거잖아요. 금전 채권 아니에요. 아니면 뭐를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되어 있죠.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우리 시험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된다는 것, 한 번은 뭐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언제는 되고요? 통정에서는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5번.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매수한 무는 이 사정을 몰랐다의 밑줄 긋습니다. 자, 병에 동그라미 치세요. 병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무권리자 맞나요? 무권리자입니다. 취득에 밑줄 긋습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시 칠판. 요거는 요 내용이죠.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뭐다? 무효. 누구에게 무효? 모든 사람에게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누구라도 선이라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홀. 정리하고요. 정답 몇 번? 4번. 채권자 취소권 리밋법에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한 번 어디? 통정에서 인정해, 인정 안 해? 하는데 이중매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5번 문제가 더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16번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거고요. 16번 이제 심화가 들어가는 거죠. 심화죠. 15번은. 자, 갑은 자기 소유 엑스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해서는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했나요? 이중매매인가요? 적극 가담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 스타일이 달라 지금. 15번은 단순 이중매매고요. 16번은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15번 같은 경우는 취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뭐 할 여지가 있는 것? 취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16번은 취득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럼 15번 병이 밑줄, 알고 밑줄, 무효 밑줄. 병이 밑줄, 알고 밑줄, 무효 밑줄, OX. 이 문장 어디에 봐도 적극 가담의 말을 안 썼잖아. 그럼 제2매수는 누구라도 악이라도 뭐다? 유효입니다. 유효.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OX. X. 2번 갑을 간의 매매에 대해서 선의의 병이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 매매에 나오면 뭐 없다? 유치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매매 때문에 생기는 거지 물건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 주장해, 주장 못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뭡니까? 칠판 보세요. 지금 이 케이스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하고 갑이 또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해 준 거 맞나요? 갑은 을에게 뭐를 못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손해배상이에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나오는 손해배상이죠. 물건과 상관없는 겁니다. 유치권 안 되는 게 뭐 있었어요? 수급인의 뭔지 몰라도 대답해줘요. 채권, 대부, 보증금. 유치권이 있다 없다? 수급인이 원칙 취득한 거예요. 채. 이거 아니야 지금. 채무불이행 때문에 생긴 거. 그 다음 권리금, 대. 매매 대금이요.
투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뭐예요? 보증금. 오케이? 됐어. 끝. 따라서 유치권 조정할 수는 없다. 무엇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물건에 대한 거야? 갑에 대한 거야? 2번에 둘째 갑에 대한 일에 됐잖아요. 갑에 대한 무슨 손해배상이요?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이라고 이게. 무슨 배상? 채무불이행. 등기를 못해주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5번에 보니까 병에게 등기가 됨에 따라 을에 대한 의무는 이행불능의 밑줄 긋습니다. 이행불능 밑에 채무불이행이라 적습니다. 맞나요? 3번. 몇 번 풀었죠? 3번 말 잘못했어요. 병명의 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이전이면 이행불능인 건 맞나요? 이게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그럼 해지할 수 있지. 손해배상인 건 맞나요? 자, 이 손해배상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손해배상이에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생기는 손해배상 맞나요? 뭐가 나오지 않는다? 유치권 없어요. 단 이때 최고 없이 동그라미 치시오. 뭐 없이? 보세요. 지금 등기 가능 불가능? 누구에 넘어갔으니까? 따라서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4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때부터 20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사이에 X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으므로 을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상관없죠. 바뀌더라도 몇 년만 지나버리면 20년만 지나버리면 뭐가 가능하다? 취득 시효가 가능합니다. 콜. 그 다음 5번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가요? 을은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말소 청구를 한다든지 진명의를 청구하려면 등기부상에 뭐를 가졌었어야 돼요? 소유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은 뭐만 했을 뿐이고요. 매매만 된 거지 뭐를 가진 적 없다.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진명의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 자, 15번 문제는 중개사수를 넘는 스타일의 문제죠. 지문 유치권 행사 나왔잖아. 그리고 취득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난이도 좀 있는 거죠.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이중매매 다시 한번 정리 좀 갑시다. 이중매매 하면 생각나는 거. 선악불문, 유효. 근데 여러분, 이중매매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유효가 떠올라, 무효가 떠올라? 무효가 떠오르지. 사실 그렇잖아. 무슨 말을 안 써도. 일단 무효 먼저 떠오를 거 아니요. 그럼 안 되진다고 하지 말고 제발. 이중매매 하면 여러분 비명을 질러. 악 질러라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 거야? 무효가 떠오를 생기니까 악 유효 이렇게. 아니 머릿속에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지. 유효야 무효야 이중매매. 솔직히 여러분 마인드를 묻는 거 아니에요. 무효잖아. 그래 뭐라고? 안 되지. 유효지 이렇게 하더라고. 유효라고. 언제만 무효라고? 적극 가담을 해야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18번 문제 풉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있나요? 자, 불공정 정리 좀 하고 갑시다. 7번 보세요. 불공정이 뭔가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이 사실을 뭐 했다? 이용하는 거 맞나요? 자, 모두 이용해야 돼. 하나만 이용하면 돼. 하나만 이용하면 됩니다. 콜? 그럼 결국은 인식만으로는 불공정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한 단계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모두 하나만. 그리고 이때 궁박은 대리인과 본인이 있으면 누구 기준? 나머지는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 무경험도 이용해야 되는 거 맞나요? 이때 말하는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무경험인가요? 특정 영역의 무경험인가요? 거래 일반에 관한 무경험인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추정됩니까? 추정되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뭐하라고? 입증하라고. 뭘 입증해야 돼? 모두 입증해야 돼요. 하나만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궁박, 경솔, 무경한 사실 입증하고, 이용한 사실도 뭐하고, 입증하고, 현저한 뭐까지? 불균형까지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무효행위에 뭐는 인정 안 한다? 추인은 인정 안 하지만 뭐는 인정해준다? 전환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절대적 무효인 거 맞나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인가요? 양당사자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자, 불공정 행위에서 양당사자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양당사자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 양당사자 모두 반환 청구한다. X. 누구만 돌려받는다? 피해자만 돌려받지. 폭리자는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습니다. 이게 불공정 행위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둘째 줄에 법률행위 당시 밑줄을 그으시고, 언제 기준? 법률의 당시. 자, 2번에 추정된다 밑줄 OX. 볼 거 없어 X라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됩니까? 아니라고. 아니니까 뭐 하라고? 입증하라고. 그 다음 3번 OX. 자, 둘째 줄에 무경험 본인 돼 있나요? 본인자 나오면 뭐와 연결해야 돼? 궁박과 연결해야지. 그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장 X. 4번에 무경험 나왔나요? 일반이 아니라 특정을 말한다. 일반이 아니라 특정이 아니라 반대로가 되죠. 특정이 아니라 뭐? 일반의 무경험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5번에 추인한 때 새로운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추인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추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1, 4, 5번 풀 거예요. 1, 4, 5. 자, 8번째면 칠판 보세요. 불공정에서 증여, 불공정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경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경매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지금 이 제목이 뭐죠? 불공정한 뭐? 법률 행위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어디에만? 불공정한 법률 행위만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어디는 나오지 않는다. 법률 규정 나오지 않죠. 그래서 거기 5번에 경매 밑에다 법률 규정 적으셔야 돼요. 법률 규정에 하나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습니다. 1번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단독행위는 불공정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만 안 나오는 거예요? 증여, 경매 요 두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요. 19번 문제로 갑니다. 반사회 법률행위 및 불공정 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습니다. 1번 첩계약 밑줄, 전덕자 밑줄. 자, 첩계약 관계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자, 이거 반환 청구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반사회는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덕자 그 사실 알아? 취득에 취득 못해? 합니다. 반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된다고 돼 있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불공정 행위는 모두 갖춰야 된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공정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장 조심하세요. 두 가지 패턴이에요. 모두 갖춰야 된다. OX. 모두 갖추어야 X. 모두 입증. O예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입증하라는 말은 뭐예요? 궁박, 무경험, 경솔, 이용, 현저한 불균형 말하는 거죠. 그건 다 입증해야 돼. 왜? 뭐 되지 않으니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입증하고, 자, 이용을 할 때는 모두 이용할 필요도 없다. 불공정이 성립하려면 모두를 갖춰야 된다? 이게 모두라는 건 뭐 말하는 거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입니다. 아니에요. 그 중에 뭐만?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자, 거기 2번에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갖추어야 된다 돼 있죠. 아니죠, 뭐만?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3번 둘째 줄에 인식만으로 성립한다의 밑줄. OX. 안 됩니다. 인식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인식 단계를 넘어서 뭐를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 따라서 이 지문도 X. 4번에 양당사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양당사 X라고 볼 거 없어요. 양당사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는 반환받아요? 피해자는 반환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돌려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 지문도 X.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양당사 나오면 X 하고 푸시면 돼요. 5번입니다. 전환의 동그라미 치세요. 불공정 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인정합니까? 오케이. 반, 불, 강, 뭐 안 된다? 추인 안 되죠? 그래서 뭐는 인정해요?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인정해 줍니다. 조심하시고.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1번 문제 넘어갑니다. 21번.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해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가 있나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자연적 해석은 누구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표의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맞나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사. 규범적 해석은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나 없납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느냐 없냐. 규범적 해석은 효력이 있죠. 뭐 안 들어가니까? 표시한 대로 가니까. 자연적 해석은 무효지. 표시한 대로가 아니라 뭐 의사대로 가야 되니까 절대 효력이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960에 8 의사가 있었어. 얼마에 8 의사? 960에 8 의사가 있었는데 얼마에 팔겠다고? 690에 팔겠다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690에 계약이 되면 무슨 해석이에요? 이대로 되는 거 맞나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690이 안 된다면 지금 표시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690대로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은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건 안 된다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맞죠? 네, 21번입니다.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번. 당사자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일단은 표시가 해석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해석의 기준은 뭐다? 표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밑줄 긋고요. 자, 밑에다가 표시 행위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표시 행위와 동의어예요. 오케이. 자, 3번입니다. 계약서에는 Y라고 표시했는데요. 표시는 Y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어디로 매매할 의사예요? X를 매매할 의사인 거 맞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O 표시 무해라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X로 가는 거죠. 맞나요? Y는 계약되지 않습니다. 옳은 문장. 4번. 자연적 해석은 차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칠판 한번 보세요. 지금 얘들이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면 어디를 팔기로 약속한 거예요? X를 팔기로 얘들이 쌍방이 뭐 한 거죠? 합의한 거 맞나요? 근데 얘가 지번에 착오를 이렇게 어디로 등기한 거예요? Y로 등기한 거 맞나요? 그럼 계약이 어디가 유효해요? X가 유효인가요? 그럼 계약은 어디로 성립됐다는 얘기예요? X로 성립된 거 맞나요? Y는 성립한 적이 있어 없어? Y는 성립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무슨 등기? 원인 없는 등기라고 그러죠. 매매도 없는데 매매라고 등기했으면 이게 등기는 무효입니다. 콜? 그러면 여기는 X는 착오가 있어 없어요? X는 착오 있어 없어? 없다고. 얘를 완벽히 합의한 거잖아 지금. 그 다음 Y는 착오가 있어 없어요? Y 착오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착오라는 것은 유효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맞나요? 뭐를? 유효를 뭐로 만드는 거?
무효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이 취소 사유라고. 근데 얘는 애초부터 뭐예요? 애초부터 성립한 적도 없고 잘못된 게 맞나요? 성립 자체를 하는 거야. 착오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분에 관한 착오 이렇게 나오면 뭐 착오다 착오 아니다? 아예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 누구 거예요? 아직까지 갑의 거지. 이 토지 누구 거? 갑의 겁니다. 왜요? 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을 거 아니다?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뭘 받아가야 되고? X를 이전 받아가고 Y를 뭐 시켜야 돼? 말소시켜야 되는 구조죠. 이게 바로 오표시 무효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자, 자연적 해석 위에다가 오표시 무효라고 적으세요. 자연적 해석 위에다가 4번이에요 4번. 자연적 해석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오표시 무효입니다. 차고 있다 없다? 차고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을 또는 갑 중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이냐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가 의사 일치하나요? 일치 동그라미. 그럼 뭐 안 대로? 일치한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일치한 대로 가면 됩니다. 자, 여백이 하나 적을게요. 불일치라 적습니다. 그럼 만일에 뭐 하게 되면 불일치하면 누구 뜻대로 가야 돼? 규범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누구 뜻대로?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일치하면 뭐대로 가고 일치한 대로 가고 일치하지 않으면 규범적 해석에 따라 표시한 대로 내심의 의사대로 표시한 대로 가는 게 무슨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시각에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22번에 5번 지문 좀 보세요. 22번. 오표시무에는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23번 문제. 아주 까다로운 문제예요. 정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인접한 X 토지와 Y 토지 소유자인 갑은 을과 X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나, 자, 밑줄, 지분을 착각하여, 밑줄. 지분을 착각하여란 말 나오면 뭐다, 이건? 오표시 무효다. 그리고 뭐 기억해야 돼요? 취소 못한다.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차고의 문제가 아니에는, 아니,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얘들이 X로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은 뭐로 표시했고, Y로 표시한 거 맞나요? 근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은 갑에게 Y 토지를 자기에게 팔으라고 뭐 한 거죠? 적극권유였대. Y 토지 밑줄, 적극권유 밑줄. 그래서 Y 토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매매 한 건가요? 이중매매 한 건가요? 했지. 알았어. 일단 알았어. 나 확인 좀 하겠어. 자,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Y로 성립하였으므로. Y로 성립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어디로 성립한 거예요? X로 성립한 거라고. 그럼 취득하면 안 되지. 자, 2번.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으므로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다. 칠판 한번 봅니다.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건 볼게요. 지금 갑과 을이 어디로 계약한 거예요? X 계약한 거 맞나요? X 계약을 만일에 또 병과 팔았다면 갑은 몇 번 매매한 거예요? 2번 매매한 거 아니야? 2번 매매. 그리고 또 무슨 가담 해버리면 적극 가담을 해버리면 무효로 가는 거 맞나요? 그런데 이 Y 토지는요, Y 토지는 갑과 을은 매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매매가 없었다고. 아예 없다고. 지금 콜? 그러면 Y를 누군데 팔아버린 거야? 이중매매인가요? 이중매매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단순매매라고. 굳이 이중매매 이론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 여러분, 적극가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이행 못하게 꼬셔서 팔게 만드는 거잖아. 얘가 계약된 적이 있어 없어? 이 가담이라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매매라고. 단순매매. 이중매매 아니에요. 무효다 유효다? 그냥 유효입니다. 이거 이게 무슨 무효? 콜. 그 다음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칠판 보세요.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면 어느 등기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Y가 넘어가 있는 거 맞죠 지금? 3번에 누구? 갑. 4번에 누구? 을 앞으로 Y가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라면서. 왜 무효인데? Y는 매매한 적이 없다니까? 그럼 무효인 거 맞나요? 그럼 말소를 해야 되지. 누가 말소해야 돼? 갑이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말소하는데 병은 매매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전 유고할 권리 있나요? 말소할 수 있나요? 그걸 뭐 하는 거야? 대위. 직접 말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직접 말소는 안 되는데? 병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으면 직접 말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위하는 거라고. 자, 대위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대위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4번에. 자,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험에서 등기에 관한 내용 나오죠. 대위란 말 나오면 옳구나 하고 풀어요. 99% 옳아요. 몇 프로 옳다고? 99% 옳은 문장이 단 1% 예외가 있어. 뭘까?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있을 때. 직접이야 대위야? 그건 직접이라고. 그거 말고는 다 뭐예요? 대위.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등기 나오는 대위 나오면 모르면 일단 뭐라고 하고 O 하고 푸세요. O 하고. 콜? 그 다음 4번에 Y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비가 좀 적어야지. 뭐라고? 적으라고. 지분에 관한 착오 나오면 절대 뭐가 없다? 착오가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X 토지 승리 밑줄. 원래 의도한 게 어디예요? X지. 표시된 것은 Y지. 표시한 대로 가면은 무슨 해석? 규범적. 의사대로 가면은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X로 성립한 거야? Y로 성립한 거야? X로 성립했던 Y는 아니란 얘기지. 그럼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다시. 규범적 해석은 무슨 해석? 표시한 대로. 그럼 어디로 가야 돼? Y로 가라고.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그럼 어디예요? X로 가는 겁니다. 23번 문제 조심하세요. 이중매매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중매매 자체가 없는 문제예요. 괜히 무슨 글자가 나왔다고 해서 적극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요. 20번 지문은 가볍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자, 틀린 겁니다. 자연적 해석은 뭐? 진위. 규범적 해석은? 표시. 맞나요? 오케이. 3번에 보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표시한 대로 의사대로 알았대요. 그럼 뭐대로? 의사대로 가주라고. 이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걸 밑줄 것은 뭐라고 그런다고? 표시행위라고 그러죠. 밑줄 것입니다.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표시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준할 수는 없습니다.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갑이 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960에 팔 생각이에요. 얼마에? 960에 팔 생각인데 판다고 말한 건 얼마에? 690에 팔은 거 맞나요? 상대방이 모른다면 뭐 안 들어? 표시를 가라고. 근데 상대방이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다고? 690이 아니라 뭐 960이면 이건 뭐예요? 무효로 가야지. 그럼 뭐대로 가야 된다? 96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우리 민법에 비진이 표시잖아요. 자, 비진이 표시. 갑이 을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다 없다? 증여할 의사가 없는 거 맞나요? 없는데도 뭐를 한 거죠? 증여한다라고 뭐 했습니까? 표시한 거죠. 의사와 표시 일치 불일치. 그럼 규범적 해석을 하면 뭐 한 대로? 규범적 해석이 아니면 자연적 해석이 맞나요? 그럼 규범적 해석이면 뭐로 가고? 유효. 자연적 해석이면 무효로 가는 거죠. 언제 무효던가요? 상, 알, 수, 무효. 상대방이 뭘 알았단 얘기예요? 이걸 알았단 얘기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다면 규범적 해석하면 안 되죠. 무슨 해석이라?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누가 알았다면, 상대방이 알았다면 표시를 기준해야 돼, 의사를 기준해야 돼? 의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뭐라 그런다고? 표시라고 그런다고.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준합니다. 뭐 기준? 내심의 의사 기준. 4번은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5번은 완전히 지워버리고요. 우리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완전히 지워버려요. 아셨죠? 우리 시험 범위 밖에 이런 거는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의사 표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